되고 있는 거죠. 조금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야 돼. 아까도. 그래서 HTTP 리퀘스트에 보면은 헤더 쪽에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accept languag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accept 항목에 보면은 이렇게 국가명에다가 지역 국가명이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 국가명이고 이게 지역명으로 된 것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EN-US고 영국은 EN-G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accept language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파싱을 해서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킬로 지정하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accept language를 이용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accept language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 이제 실제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케일 지정할 때는 application controller에다가 before action, before filter에 이런 set locate이라는 그 메소드를 지정해주고, set locate에서 결국 i18n의 로케일 값에다가 로케일 값을 이제 활동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의 리턴 값을 로케일로 지정하는 식으로 코딩을 했는데, 그때 이 extract locale from accept language header, 이건 우리가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구현한 내용은 바로 이런 거죠. 리퀘스트 객체에 보면은 HTTP accept language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이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ko-kr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스캐닝을 해서 거기서 앞에서부터 두 개의 문자만을 잡아와서 그걸 갖다가 로케일 이름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accept language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GOI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죠. GOIP Light Country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IP를 지역마다 다 매칭시켜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접속을 하면 그 접속한 유저의 그 리퀘스트에 접속 IP가 있는데 그 IP를 잡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는 거죠. 조회해서 이 IP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 그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로케일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프로파일은 이제 흔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유저의 그 프로파일 정보 중에 그 로케일 정보 속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유저가 지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뭐 KO다, 나는 EN이다 지정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i18의 로케일로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뭐 국적하고 뭐 사용 언어, 뭐 시간대, 타임존이죠. 타임존, 로케일이고 이는 컨트리, 이 세 가지 정도를 갖다가 프로파일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뭐 편하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i18n을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18n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그 로케일 파일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t 메소드로 지정하는 요 키죠. 키로 지정해서 그 키에 해당되는 번역 결과물을 불러오는 건데, 때로는 이와 같이 거기에다가 이런 파라미터를 변수값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수값을 넘겨주면 이 변수값이 실제로 그 로케일로 변환될 때
요 키에 해당되는 그 변환되는 그 결과물에 변수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수값이. 그래서 그 변수값이 호출 당시에 그 값으로 대체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나와 있지만 en.ym의 locate 파일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요 그리트 언더바 유저 네임이라는 키가 있죠. 이 키에 해당되는 번역되는 문자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저와 메시지가 변수로서 인터폴레이션 되죠. 인터폴레이션 문자열 안에 그러면은 넘겨주는 이름이 이렇게 합쳐져서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터폴레이션 번역 결과물에 변수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데이터 포맷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 포맷 추가하기인데, 요거는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번역하는 거지만, 이는 그 타임존에 따라서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이 localize라는 메소드죠. 그걸 갖다가 L자로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이건 translate인데 줄여서 T자로 쓰기도 하죠. 짧은 게 좋으니까 T, L 해서 time now 하면 현재 있는 타임존에 맞춰서 그 결과값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포맷이라는 옵션을 써주게 되면은 이 로케일 파일에 이 타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맷이라는 네임스페이스 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쇼트라는 게 있습니다. 쇼트 값을 찾아와 가지고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이따가 지금 바로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config에 보면 config에 locate에 보면 이렇게 있죠. 우선 KO를 하나 볼까요? K로 보면은 자 여기 KO에 보면은 타임 부분에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이 내려가 버렸나? 여기 있네. 아니네. 타임 포맷이 여기 있네요. 타임 키에 대한 포맷 있죠. 포맷에 보면은 short이라고 키가 있습니다. short에 보면은 타임 표시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간이 표시되죠. long으로 지정하면 이러한 형태로 길게 다 표시가 됩니다. 디폴트는 이러한 형태로 표시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게 여기 다 돼 있죠. 이런 식으로 time format short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건 얼마인지 타임 포맷을 변경할 수 있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뷰 지역화하기. 여기에 뭐냐면은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지 웹페이지 전체가 그냥 스태틱 페이지예요. 거기는 뭐 다이나믹 데이터가 들어올 그런 페이지가 아니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나 스태틱 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양이 다 한글로 돼 있어. 근데 이걸 다 영어로 하려면 처음에 넣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무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파일, 뷰 템플릿 파일에다가 이 로켓 이름을 확장자 중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인덱스 액션의 뷰 템플릿 파일이 index.html.er인데 만약에 ES에 로케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인덱스 파일을 부르는 파일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다가 index.es.html.erb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로케일이 ES로 바뀌게 되면은 index.html.erb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index.es.html.erb 파일이 뷰 템플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es.html.erb 파일에는 저기 ES가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어가 들어가 있고 또 KO가 필요하다면 index.ko.html.erb에는 한글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ocalized view template 파일을 만드는 방법도 여기 소개를 한 거죠. 이것도 생각보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 그죠? 또 때로는 스텝 파일 길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요 localized view template 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로케일 디렉토리에, 전역하는 번역, 딕셔너리 파일의 종류가 YAML 파일이잖아요. ko.yml, 뭐, en.yml,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그 번역물을 그 한 파일 안에다 넣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쪼개자. 모델별로, 또 뷰 템플릿별로 쪼개서 계층적 구조로 만들어 가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야물 파일도 쓸 수 있지만, 루비, 순수, 프레임 텍스트의 루비 파일도 쓸 수 있대요. 그 루비의 그 해시 구조의 스타일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밑에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대요, 포맷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루비 파일을 쓴 포맷인데, 이렇게 로케일스 디렉토리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모델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디폴트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뷰스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스 디렉토리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고 있는 각종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로케일별로 루비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이게 자원 낭비도 적고. 그 다음에 뷰 템플릿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IC8N 기능을 쓰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뷰 템플릿 안에다가 이때는 이제 뷰스가 컨트롤러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는 컨트롤러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모델에서는 단수죠. 단수. 모델 이름이 단수니까. 그러니까 뷰스에서는 컨트롤러 연결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이름을 복수로 써주죠. 뷰스. 유저즈. 그죠? 이거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계층적 구조로 해서 갈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단 RB 파일에 이렇게 계층적 디렉토리 가는 거에 대해서도 다 로딩하라고 하는 그런 옵션을 추가해준다. 어떤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점점,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가는 거는 슬래시로 바뀝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네스티드 되는 디렉토리의 말단까지 파일을 다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하나 추가해 줘야 된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루비 파일로 하는 게. 응? 약물이 안 돼. 루비 파일로 하는 게 안 돼. 루비 파일을 했는데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잘못해서 뭘 했는지 몰라도. 다른 데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스코프 지정하는 거. 스코프 지정. 스코프이라는 게 있는데 스코프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하나의 스코프라고 용어를 씁니다. 요런 거. 여기 말단에 있는 거는 번역 키가 되는 거고요. 이 말단에 있는 거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계층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스코프라고 이야기하죠. 스코프. 마지막에 있는 건 키가 되겠죠. 키. 그래서 이거는 스코프인데 어떻게 보면 네임스페이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죠. 최상위는 뭡니까? 여기 최상위는 로케일이죠. 로케일. 그 다음에 탭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단이니까 이는 번역 키가 되겠죠. 키. 키가 제가 지금 이건 추가한 건데 설명하려고. 이건 데이트에 대한 거고 데이트의 스코프에 있는 어브리데이스 네임스라는 키에 대한 값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키는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심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써도 된다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코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 IC8N-T 트랜슬레이트 메소드에다가 번역하고자 하는 그 키, 여기서는 레코드 인밸리드인데 그 다음에 스코프라는 옵션을 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코프 안에다가 지정하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레코드 인밸리드를 쓰게 될 때 그 계층적 구조의 말단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점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표시 방법이 이런 식으로 스코어 옵션을 쓰게 되면은 이걸 앞에서부터 맨 위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메시지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중첩된 그런 형태로 콤마 구분해가지고 스코어로 지정해주게 되면 이렇게 T 트랜스레이트 메소드 다음에 그 해당 키만 써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코드 판독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똑같다. 그래서 문자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코프 옵션을 써가지고 배열 안에다가 각 해당 네임스페이스 키를 나열해주고 마지막에 있는 키를 이렇게 바로 써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러한 방법들이 서로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루게 되면 다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거를 갖다가 배열에다가 키를 이렇게 나열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편한 방법 쓰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키가 있는데 그 키에 대해서 사실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다. 없을 때는 없다면 바로 이 디폴트 값으로 이 값을 대신하라. 이런 옵션을 쓸 때 이 디폴트 옵션을 또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는 디폴트 옵션으로서 또 심볼이 같네요. 키가. 그리고 뒤에 또 문자열이 있네요.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missing에 대한 키를 찾아갔더니 값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디폴트 옵션에 의해서 디폴트 옵션에 처음 나오는 값을 보니까 이거는 심볼이네요. 또 심볼에서 also missing은 심볼을 또 찾아가는 거죠. 예, 찾아가는데 거기 값이 있으면 그 값 써도 되지만 없으면은 not here 이 값을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는 키를 갖다가 하나만 썼었는데 지금까지는 다중 여러 개 하나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키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리턴되는 것은 그 개수만큼의 배열로 번역된 문자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중 멀티플하게 레퍼런스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사실 아까는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게 쓰니까. 여기는 이제 그 지연 참조라고 내가 번역을 했는데 레이지 룩업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 레이지. 이 내용은 뭐냐면 보면 별것 아닌데 말이 좀 어려워요. 레이지 룩업.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로케일 키가 있고요. 로케일 키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보면, 북스는 컨트롤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건 인덱스는 액션의 이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액션의 이름인데, 이 액션의 결과는 뷰 템플릿으로 가게 되고, 뷰 템플릿에서 쓰는 여러 가지 키를 요 밑에다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 요걸 주의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요 뷰 템플릿이 뭐냐면은 북스의 인덱스 액션의 뷰 템플릿 파일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점으로 대신해진다. 상당히 효과적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레이지 룩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ICP를 적용할 때 이렇게 컨트롤러 안에 액션에 대한 뷰 템플에서 이렇게 번역 키를 불러다 쓸 때는 해당 이런 그 번역물의 구조가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유용한 또 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대신 이런 형태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그 번역 결과물에 대해서 요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값을 할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트랜슬레이터의 thanks라는 키를 찾아서 번역된 결과를 보여줘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name이라는 옵션 변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제레미라고 넘겨줬어요. 지금 이제 제레미가 찍힌 거 보니까 거기 사전에는 thanks 키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namespace 그러니까 변수 퍼센트 가로 안에 name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변수 이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thanks 제레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인터폴레이션에서 지금 그러면 ES로 돼 있으면 땡스가 이 뭐야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나온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EN이니까 잉글리시 이게 좀 이해가 좀 이상한데. 맞아요. 여기 지금 키가 로케일이 EN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 건데 어차피 영어로 하면 안 되고 차라리 ES로. 여기서 얘는 영어가 아니라 여기서 인터폴레이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키 O를 하면 이따가 나중에 내가 그 데모로 내가 보여줄 거예요. 간략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따가 내가 터미널에서 데모 보여드릴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복수역입니다. 영어는 사실은 디폴트로 이게 영어가 되기 때문에 레이즈에서는 단수 복수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네이밍이. 그래서 번역할 때도 사실은 단복수에 대한 것이 특히나 숫자 같은 경우에 one message와 two messages 뭐 이런 식으로 단복수에 붙는 변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이게 그렇게 규칙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단수와 복수가 같은 나라도 있고 또 복수는 게 없는 나라도 있고 언어별로 여러 가지 짬뽕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i18n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죠. 딕셔너리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YML 파일에 보면 en.yml 파일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수와 복수가 다른 형태로 가지는 그런 단어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냐면 one이라는 거하고 other라는 키를 두 개를 동시에 지정을 해주고 one에는 단수일 때의 그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one message. 그리고 other는요 0을 포함한 복수일 때의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단 여기에 들어가는 count는 그 몇 개인가 하는 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죠. 여기다가 넘겨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일 때 카운트가 1일 때는 이 1이 리턴되고요. 이 카운트가 0 또는 1 이상일 때는 바로 other에 있는 키 문자열이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복수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렇게 one과 other라는 키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트랜스레이트에다가 인박스 키를 참조하는데 그때 카운터 값을 2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보다 크기 때문에 other에 이것이 호출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카운트에 2가 들어가고 two messages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카운트 1이 들어갔죠. 1이 들어가면 요 one 키가 호출돼서 one messag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단복수를 구분하는 그 알고리즘은 이어갔답니다. 카운터 값이 1이면 0, 1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0이거나 2, 3, 4일 때는 그때 1값이 리턴이 돼서 이게 1일 때는 1, 1이 아닐 때는 o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말이죠.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로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i18n의 로케일이라는 값에다가 그 로케일 심볼 또는 문자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18n의 트랜스레이트에 fu라는 키에 대한 번역 값을 얻고자 할 때 이러한 형태로 쓰게 되고요. 또 시간에 대해서도 로케일을 반영하는 그런 문장도 이렇게 쓰게 되죠. 이것은 뒤에 로케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i18n 로케일 값을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뒤에 로케일 옵션을 주면서 명시적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전체 로케일 값이 있다 하더라도 트랜스레이션 하는 그 순간에 옵션을 넘겨주는 이 값이 우선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리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메소드에도 로케일 옵션을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다. 또 로컬라이즈 메소드에도 로케일 정보를 또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로컬라이즈 시간에 대한 거지만 로케일 정보를 지정해서 언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타임존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거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application.rb 파일에 보면은 디폴트 로케이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 디폴트 로케이 값이 i18의 값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로케이였지만 여기 또 디폴트 로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자,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스로케이션 키 값을 참조해서 번역된 결과 문자열을 뷰 템플릿의 일정한 부분에다가 삽입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HTML 태그를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불러온 다음에 뷰 템플릿 안에서 태그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사전에다가 딕셔너리에다가 이렇게 일부 HTML 태그를 아예 여기다가 넣어놓는 방법도 있죠. 그랬을 때 이거를 불러오게 되면은 HTML escaping을 해야 되는데 그 HTML escaping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이 꽁수를 부렸죠. 어떻게 했냐면은 요 뒤에 언더바 HTML을 붙이든가 아니면은 해당 키를 쓰고 그 키 안에다가 HTML 키를 또다시 추가해서 거기다가 HTML 태그를 붙인 번역 문자를 같이 두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호출은 hello 언더바 HTML을 호출하게 되면요. 그냥 이 자체가 반영이 돼서 두꺼운 글자가 바로 뷰 템플릿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뭐 뒤에 .html safe 이런 걸 쓸 필요도 없고 또는 앞에다가 raw row라는 메소드를 붙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굉장히 뭐랄까 꽁수긴 하지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바로 그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웰컴에 이렇게 HTML 태그가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두껍게 보이기 위해서는 RAW라는 메소드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뒤에 언더바 HTML이나 그 다음에 그 해당 키에 대해서 하부 키로 HTML을 호출했을 때는 이러한 로우를 호출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렇게 두꺼운 글자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safe HTML 번역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적용이 안 되구나. 그 다음에는요, 지금까지는 레일스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그 문자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이제 코딩을 하면서 많은 모델을 만들고 뷰 템플릿 계속 만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키가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번역을 하기 위한 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뭐 간단하죠. 이러한 형태를 취하면 되죠. 봐왔지만 계층적 구조로 해시 형태의 그런 키를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만들 때도 상당히 뭐랄까 조금 그 내셔널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본인이 저의 감정이 안 봐서 대충 만들어 놓으면 찾지를 못해. 이거 뭐였더라? 그래서 저거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최상위에 있는 키니까 요거는 로케일 키입니다. 여기서는 PT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PT라는 로케일의 첫 번째 키죠. foo라는 키. 근데 이건 안에 또 하위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번역하는 키가 아니라 스코핑을 위한 키가 되겠고요. 그 안에 최종적으로 말단에 있는 바가 실질적인 번역을 위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를 이제 리턴해주게 되는 그런 게 되고, 요건 이제 루비 형태지만요. 이제 우리 흔히 더 많이 쓰는 야물 파일의 형태는 이런 꺽쇠가 필요 없죠. 이 야물에 사실 좋은 게 이렇게 좀 이런 쓸데없는 것이 없어서 보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대개는 이제 야물 포맷 쓰지만 때로는 루비 루비의 해시 구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뭐냐면 이제 액티브 레코드의 모델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니, 뭐 코멘트니 이런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럼 모델 이름도 사실은 한글로나 뭐 다른 자기 나라 말을 번역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이제 어느 약속을 해놨어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최상위에 로켓 키 아래 첫 번째로 액티브 레코드라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핑 키를 만들고 액티브 레코드 안에다가 모델스 안에다가 각종 모델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요 뒤에다가 번역할 내용을 갖다 써주면 됩니다. 다운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포스트에 있는 타이틀이나 컨텐트 각각에 대해서도 번역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모델스와 동급 레벨로 attributes라는 스코프 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유저 모델의 로긴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져가면 내가 별도로 조작 필요 없어요. 그냥 뭐 T도 쓸 필요 없어. 이거는 이게 자체적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그때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또 에러 메시지,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다가 밸리데이션 에러가 난다고 했을 때 빨갛게 해서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에러도 모든 에러를 다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해가지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러는 또 그 스코핑이 액티브 레코드에 에러스라는 스코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델스가 있고 또 모델 이름별로 어트리뷰트에 어트리뷰트 네임 이런 식으로 계층이 데스티니 깊숙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는 정의를 해주면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읽어보면 번역되어 해놨으니까 읽어보면 다 아실 거고.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에러를 보면 그 우리가 간혹 이제 이렇게 폼을 만들고 폼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때 나타나는 에러를 내가 마음껏 표시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 야물 파일에 있는 그 번역 키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에러스 템플릿 헤더 뭐 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뷰 템플릿에서 에러가 발생할 때 보여주는 그 각종 태그들의 이름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약속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이것들을 다 한글로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메일에 대한 거. 메일을 할 때 뭐 되게 이제 메일 메소드가 있는데 메일 메소드에 서브젝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줬을 때 뭐 에러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시간이 30분, 20분.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하면. 여기 스크롤바가 여기 와 있거든, 지금. 다 있어. 그 다음에 내장 메소드. 액션 뷰에서 우리가 뷰 템플릿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메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timing was, distance of time was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 경과를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계산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셀렉트와 셀렉트 메소드, 먼스 메소드는 그 셀렉트 컨트롤 박스가 보이게 되는데 그때 보여지는 그 항목들에 있는 문자들도 다 번역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넘버 투 커런시 뭐 이런 것 다 번역이 되는 거고요. 액티브 모델의 그 메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도 뭐 특별한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엔드를 해가지고, i10판에서 디폴트 쓰는 백엔드. 쉽게 말하면, 번역 엔진이죠, 엔진의 종류를, 디폴트로 나오는 거는, 뭐라더라, 심플 스토어라는 거,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심플 스토어라는 걸 디폴트로 쓰고 있는데, 나는 그 엔진을 안 쓰고,
예를 들자면 이제 글로벌라이즈라는 그런 툴을 써서 백엔드에서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백엔드 옵션에다가 백엔드에다가 그 엔진을 바꿔서 교체해 줄 수 있다. 이런 용어인데 이런 것까지는 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는 예외. 또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 결과도 이렇게 전부 다 IC8을 이용해 가지고 각 로컬리데이션 된 글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는 좀 내용이 깊어서요. 지금 뭐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대충 뭐 이렇게 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블로그라는 걸 하나 미리 만들어 놨고요. 아, 이거 지금 되지. 자, 우선 i18n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application.rb 파일의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이건 지금 없는 상태였었고요. 디폴트는 이렇게 됐을걸요, 아마 이렇게. 디폴트는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디폴트는 얘네들이 디폴트는 en으로 되어 있습니다. en. 디폴트로는 en이 있는데 어디 있죠? 아니 이건 타임존이고 여기가 원래 en이 여기에 en이었나? 여기가 이게 다 코멘트 처리되어 있는데요. 일단 디폴트로 로케일이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한글로 하고 싶을 때는 코멘트를 지우고요. 이렇게 한국이 KO죠. KO 심벌 여기다 써주게 되면 지금부터는 모든 로케일 정보가 언어가 다 ko.yml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바꿔준다. 요 조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같이 설명드릴 것은 이거죠. 타임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디폴트 타임존은 UTC다. 플러스 제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있는 게 서울이면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써주게 되면 한국 시간을 맞춰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모든 시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선 여기 이거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바꿔주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실제로 트랜스레이션 그 사전에 있는 부위 config의 localist 디렉토리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en.yml만 있습니다. en.yml만 있어요. 이건 제가 추가한 건데 여기에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샘플로 hello 해가지고 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각종 i10의 파일을 사실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검색해도 돼요. 이게 아니고 뭐더라? 여기든가 여기구나. 들어가면 GitHub에 이렇게 각종 로케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로케일을 열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붙이면 됩니다. 카피해서 로케일 디렉토리에다 갖다 붙이면 레일즈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든 그 키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커스텀 로케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커스텀 로케일 지정하기라는 단어가.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여기다 다 추가하면 되죠. 추가하면 된다. 이런 형태를 맞춰서 추가해주면 된다. 자, 지금 저는 두 개를 갖다가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KO, 하나는 EN. 그래서 KO는 똑같이 거기서 카피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또 EN도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로케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넣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포스트 컨트롤러 하나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 집어넣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그 에러 메시지들은 뜨잖아요. 근데 에러 메시지를 여기서 번역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그러면 있는 것 자체의 에러 메시지 자체는 바뀌고 이걸로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로케일에 따라서 로케일 만약에 K로 지정되면요. config의 locals에 가서 그 로케일로 지정된 그 파일을 찾습니다. 그 원래 에러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원래 에러 메시지는 백단에 숨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 노출을 해놨는데 여기 에러 메시지가 여기 있죠. 에러가 맨 밑에 있나 보다. 여기 에러스. 네. 요거는 이제 액티브 모델에 에러가 있을 때 요 밑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요 밑에다가 모델 액티브 레코드에 대한 에러는 여기다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에러가 베리데이션 에러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딨냐면 여기. 여기 에러 있네. 네. 템플릿. 여기에 대한 에러도 있고요. 출렁 투시. 여기 에러 쫙 있죠? 에러 메시지. 폼에 쫙 있습니다. 여기. 그럼 EN 야물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샘플만 보여 있고, 이게 없어도 아마 레이스 프레임워크에 어딘가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있는 EN 거거든요. 야물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물 파일에다가 로케일 지정된 야물 파일에다가 자기가 그 키 값을 바꾸면요, 그 바뀐 값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면 되고. 영문권에서는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응? 추가만 하면 될까요? 추가만 하면 돼요. 다른 언어가 문제겠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겁니다. 자, 지금 위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해놨어요. 디폴트 로케일을 표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재 i18의 로케일 값이 뭔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넘길 때 그 파라미터 값을 여기다 보이게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 개가 그 로케일을 변경하는 링크를 두 개 연결해놨습니다.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디폴트는 K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현재 로케일 값은 또 KO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넘긴 게 없기 때문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EN을 클릭하면 지금 디폴트는 원래 그대로 있고요. i18의 로케일이 EN을 바뀌었죠. 그리고 파라미터 값으로 EN이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한글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K를 눌러볼까요? 한글로 됐죠. 여기서 포스트 보면 한글로 됐죠. 영어를 누르면 영어로 바뀌죠. 이게 동시에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우리가 미리 강의한 것처럼 로케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째로 해야 될 것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가서 우리가 before action 또는 before filter에다가 set locate을 메소드 이름을 심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private scope에다가 set locate 메소드를 정의해 주면 되는데, 이 set locate로 before action 지정하면 application 컨트롤러부터 상속받는 모든 컨트롤러가 다 application 컨트롤러부터 상속받죠. 호스트도 application 컨트롤러, 홈도 application 컨트롤러. 그래서 상위 컨트롤러인 application 컨트롤러에다가 before action을 지정해주면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액션이 실행될 때마다 바로 요 set locate이 실행된다는 거죠. 근데 set locate는 어떻게 지금 어떤 코딩이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i18의 locate에다가 값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i18 locate에다가 이 locate 값만 변경해주면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locate이 바뀐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주는 방법이 하나는 파라미터를 넘긴 값을 주는 게 있고, 그죠?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파라미터 넘기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로케일이 만약에 넘어왔다 하면 그 로케일 지정해라 이거예요. 그죠? 만약에 파라미터 로케일 값이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페이지마다 계속 저 로케일 값이 따라다니나요? 아니면은
그 들어갈 때마다 이 N을 눌러서 그 KO를 눌러서 바꿔줘야 돼.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지금 비포 액션에서 이 작업 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get 방식으로 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클릭하면 한 번만 하면 한 번 클릭하면 이리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바뀌죠. 네. 그다음 다른 데서 액션 데서 하면은 네. 파라미터 값이 없잖아. 네. 없으면 뭐 어떻게 돼? 바뀐 값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위에 get 값이 없어도 그렇지. 없어. 그 안에서 쿠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IC8의 로켓 값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IC8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그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클릭하게 되면 IC8 로켓 값이 그럼 바뀌게 서버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 접속한 사람에 대한? 접속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IC8의 로켓 값이 레이즈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유저의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설정을 해주는 거야? 자기가 아니 여기서 난 샘플로 이야기를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작동되는 방법을 내가 안내해 드리려고 케어 그러면 이렇게 다 바뀌고 이렇게 다 바뀐다는 거. 그걸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지장을 하고 내가 따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폼을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et 로켓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이 set 로켓 방법도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포스트에 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깁니다. 포스트에 폼을 보면 요 위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라서 일단 포워딩 해놓고요. 여기 보면은 타이틀이가 그다음에 컨텐트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컨텐트와 타이틀에다가 지금 저는 여기다 지금 이렇게 지정했는데 이거 지정 안 해도 바뀔 거예요. 자, 바뀌죠. 제목 영어 한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작동되느냐 하면 KO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액티브 레코드의 모델과 그다음에 모델 안에 어트리뷰트 지정할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어디 있었지? 거기. 여기인가요? 아래. 여기 있네. 여기에 액티브 레코드의 어트리뷰트의 포스트 요거를 정의를 해주면 여기다가 번역만 해주면은 바로 이게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뭐 트랜슬레이트 메소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레이스 프레임워크에서 이걸 알아서 바꿔주는 거야.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용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new post다. 요걸 갖다가 바꿔주고 싶다 이거죠. 이건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 커스텀이죠. 커스텀 IC8에 만드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저게 new죠. 그러니까 new action의 템플릿입니다. 요거죠. 요거면 요걸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이렇게 T 하고 우리 이것은 뭡니까? 포스트에 new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타이틀이 아니라 헤더라 할까? 헤더 타이틀. 이렇게 하고 이게 뭡니까? 아까 레이지라는 말 썼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될까? 한번 보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디 있죠? KO 여기에서 KO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위에가 아니야. 여기서 뭐였죠? 액티브 레코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죠? U 액션에 그 다음에 타이틀 헤더 타이틀 그죠? 그럼 여기에 색을 했어. 볼까요?
짜잔. 오, 에러 났어. 뭔 에러일까? 헤드 언더바 타이틀. 여기 안 닿아도 이거 말고 여기서 최대 이게 끝에. 안 닿아도 끝에. 퍼센트와 아, 이거랑 편해. 헤드 타이틀. 아니, 지금 이게 이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짠. 되네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new post라고 쓰면은 new post라고 나오는 거고 헤드 타이틀이 지금 영어로 바꿔서 되는 어디서? 아니 다시 처음으로 익스플로러 저기 지금 영어로 바꾸시면 헤드 타이틀로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원래는 new 타이틀 이게 post라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쓴 게 키를 찾은 게 이 트랜스레이션 한 키가 뭡니까? 헤더 타이틀이죠. 그러면 영어로 바꿨을 때는 잉글리시 YM에 가서 해당 그 키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 키가 심볼이 문자로 퓨어나이즈 돼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거를 제대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포스트 뉴 헤더 타이틀 해놓고 영어로 뉴 포스트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제 리프레시 해보죠. 이렇게 하면 K로 하면 K로 바뀌고 IC8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죠? 편하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만 하면 끝나면 되겠네요. 지금 보면 여기 create at 날짜예요. 요거랑 이제 뭐 5일 전에 작성하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영어로 하면 written 5 months ago, 한글로 하면 5개월 전에 작성함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 자, 요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게 여기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들어갑니다. 자, 요곳에 이제 인덱스 뷰 템플릿 파일을 보면 아니야, 인덱스.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잘 보시면요. 자, 우선은 요거로 코멘트 처리해주고. 자, 처음에는 아까 이거 비슷한 거 봤죠? time ago in words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요. 포스트에 created at data를 불러와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뭐 몇 시간 전, 뭐 며칠 전, 1년 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time ago in words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라는 것을 말로 바꿔주는 in words 그런 메소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걸 표시해주면 5달 영어로 하면은 5 months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준다. 근데 우리 여기다가 조금 말을 군더더기 붙이고 싶은 거야. 뭐 작성함.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건 그대로 있죠.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ago라는 키를 내가 만들었어요. ago라는 키를 만드는데 그 ago의 변수 date라는 변수 값에다가 지금 방금 5달이니 하는 요 값을 할당해 준 거예요. 그러면 ago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었나? ago를 내가 메뉴에다 해놨어요. ago. 자, ago는 문자에다가 변수로 넘어온 데이트를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름을 나머지는 내가 임의대로 기술을 한 거야. 뭐 전에 작성함. 영어는 어떻게 되냐? 영어는 영어로 기술하면 되지. 똑같이 하고 written 데이트 변수를 인터폴레이션 하고 ago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인터폴레이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 정도면
i18엔 대충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샘플로 하면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 언어 뭐 이런 게 있는데 프로파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제 이걸 세 가지 타임존 이것도 한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글 두 가지 선택 국적도 있는데 영어로 바꿔볼게요. 영어로 바꾸고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하면 여기 저장을 하게 해놨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면 자 지금 보이는 거는 타임존도 영어로 보여요. 영어로 되어 있고 나라도 영어로 보여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컨트리에 대한 것도 i18n과 연결되는 컨트리 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쓰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타임존도 마찬가지로 타임존도 i18n에 연결된 타임존이 있어요. 그것만 붙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사실은 뭐 웬만한 어플리케이션에서 i18n과 그리고 타임존과 연결되는 부분은 이걸 다 해결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3분 남았는데 혹시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종료를 해야겠죠. 요걸 종료.